이번 영상은 로마 제국 쇠망사 1권 10장을 요약한 내용 4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트족의 3차 침입과 페르시아의 아르메니아 정복, 발레리아 황제가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히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미트리다테스 왕의 맹공을 견뎠을 만큼 단단한 키지쿠스도 예전의 힘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프루사를 약탈한 고트족은 이 도시를 파괴하기 위해 18마일 떨어진 곳까지 진격해왔지만 운 좋게 우기에 접어들어 불어난 강물이 고트족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고트족은 비티니아에서 빼앗은 약탈물들을 가득 싣고 함대가 정박해 있는 헤라클레아로 후퇴하였습니다. 고트족의 함대가 500척이었다는 가설을 받아들여서 한 척에 25명에서 30명 정도 태울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기껏해야 15,000명 정도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고트족은 이제 흑해 해역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고 항로를 킴메리아 보스포루스에서 트라키아 보스포루스로 돌렸습니다. 그들은 키지쿠스라는 작은 섬에 상륙하자마자 도시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고트족은 에게해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섬들 사이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마침내 고트족의 함대가 아테네에서 10km 떨어진 페이라이에우스 항에 닻을 내렸고 아테네는 옛 성벽들을 보수하는 등 미리 방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트족은 아테네, 스파르타, 코린토스, 아르고스 등 그리스 남부 지역의 도시들을 약탈하였습니다. 그러나 민병대를 조직한 덱시푸스에 의해 고트족은 북쪽으로 밀려납니다. 덱시푸스에 의해 북쪽으로 밀려나서 분노한 고트족은 그리스 전역에 불길이 치솟게 하였습니다. 고트족은 이미 이탈리아가 눈에 보이는 곳까지 진격했고 환락에 빠져있던 황제 갈리에누스도 무장을 하고 출전했습니다. 황제의 등장에 고트족의 전력이 분열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트족과 함께 싸웠던 헤룰리족의 족장인 나울로바투스가 명예로운 조건부 항복을 하여 자신의 군대와 함께 로마군에 참여하였으며 심지어 집정관의 직위까지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고생스러운 항해에 염증이 난 고트족은 바다가 아닌 모에시아 지방을 통해 자신들의 정착지인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들의 무모한 계획은 로마 장군들의 불화로 인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배를 타고 헬레스폰투스와 보스포루스 해협을 거쳐 돌아갔습니다. 고트족의 병력은 줄어든 수만큼 게르만족이나 사르마티아족 출신의 도망노의 무리에 의해서 끊임없이 보충되었습니다. 이렇게 혼성된 집단에 종종 스키타이인이라는 통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7번의 재난으로도 매번 복구되었던 에페수스 신전은 고트족의 제3차 침입으로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의 예술과 아시아의 부가 상호작용하여 만들어진 이 신전은 127개의 이오니아식 대리석 원주가 있었는데 이 기둥들의 높이는 60피트에 달했고 독실한 군주들의 헌납으로 세워졌습니다. 에페수스의 다이아나 신전은 세계적인 불가사의로 경탄의 대상이 되었으나 원시적인 고트족들에게는 관념적인 공포를 주는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고트족이 아테네를 약탈하면서 도서관의 모든 책들을 불태우려고 했는데 그들 중 한 족장이 나타나 그리스인들이 학문에 빠져있는 한 결코 군사훈련에 전념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로 이 계획을 단념시켰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천재적인 고트족 족장의 논리가 야만족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도서관 책들을 보존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학문의 시대는 대개 군사력과 승리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르사케스 왕가의 여러 군주들 중 호스로우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페르시아로부터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30년 동안 전쟁에서 굴복하지 않았던 그가 페르시아 왕 샤푸르가 보낸 밀정에 의해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아르메니아의 애국적인 태수들은 후계자인 호스로우 왕의 아들 티리다테스의 편에 서서 로마의 보호를 간청했지만 그의 아들은 아직 어렸고 로마의 도움을 받을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르메니아는 27년간이나 페르시아의 속령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쇠퇴하고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는 이 기회를 틈타서 유프라테스 양안 지대를 유린하며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샤푸르 왕의 야망이 달성되어 갈수록 로마의 위기감과 모욕감은 높아졌습니다. 발레리아누스 황제는 라인 강과 도나우 강의 안전은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유프라테스 강의 방어를 위해 나섭니다. 그는 에데사 성벽 부근에서
페르시아의 왕과 충돌하다 샤푸르 왕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발레리아누스는 무능한 근위대장 마크리아누스를 맹목적으로 신임했기 때문에 로마는 위험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로마군은 발레리아누스 황제에게 항복할 것을 요구하였고 로마 군대는 퇴각을 위해 막대한 양의 금을 내겠다는 치욕스러운 제안을 했으나 승리를 확신한 페르시아 왕은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로마 황제는 포로가 되었고 군대는 항복했습니다. 로마의 제위는 샤푸르가 지정한 키리아데스가 차지했는데 그는 안티오크 출신의 미천한 망명자였다고 합니다. 노예의 처지가 된 로마 황제는 조국을 배신하는 행위를 자행했으며 페르시아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의 인도로 샤푸르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칼키스를 거쳐 동방의 중심 도시로 향했습니다. 안티오크는 갑작스러운 침입에 화를 당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거침없었는데 에메사 신전의 제사장이 투석기를 이용해 농민들과 함께 물리친 것을 제외하고는 페르시아를 가로막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가 카파도키아의 수도인 카이사레아를 포위했을 때 방어를 지휘했던 데모스테네스는 오랫동안 카이사레아의 방어를 했지만 마침내 도시가 함락되자 적을 뚫고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샤푸르의 대량 학살에 희생되었고 로마의 근거지를 마련할 생각이 없었던 샤푸르는 자신들이 지나간 자리를 황폐화하는 데 열중했습니다. 팔미라에서 가장 부유한 원로원인 오다이나투스가 한 통의 편지와 함께 낙타 행렬에 진귀하고 값진 물건들을 실어서 샤푸르 왕에게 보냈습니다. 샤푸르 왕은 직접 오지 않고 감히 자신에게 편지를 보낸 오다이나투스가 보낸 선물들을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버리라고 명령하였고 그의 양손을 묶어 자신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리게 하지 않는다면 온 나라를 파멸시킬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라센의 왕이라고 불렸던 오다이나투스는 용기를 내어 페르시아 군 주변에 출몰하면서 그들의 퇴로를 끈질기게 공격하여 보물을 일부분 빼앗았습니다. 전리품 중에는 샤푸르 왕의 애첩도 있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샤푸르는 서둘러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의 위험이 한 아랍인에 의해 지켜졌던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트족의 3차 침입과 후퇴, 페르시아의 아르메니아 정복,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힌 발레리아누스 황제 등을 통해 점점 위기가 고조되는 로마 제국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로마 제국 쇠망사 1권 10장을 요약한 내용 4편이었습니다.